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입니다. 자, 제가 또 한국에 나온 지 이제 거의 또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개월 정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돌아갔다가 도로 이번에 또 임플란트 때문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6개월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경기가 어떤지 게다가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미국에 가는 거조차도 두렵습니다. 미국 가서 이 올라간 물가를 어떻게 감당할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나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예, 한국 가니까 좋지요. 예. 뭐가 좋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이런 거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요. 요즘엔 또 환율이 달러당 거의 1,500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속칭 돈 쓸 맛이 나는 게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의 시선에서 본 한국에 와서 지내면 좋은 게 뭔가 한국 생활의 장점 10가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와서 캠피디가 느꼈던 깜짝 놀랄 장점 10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외식 물가가 너무나 쌉니다. 이 얘기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싸긴 뭐가 싸요?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현실은 한국만 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미국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하면 항상 싸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물가가 진짜 쌉니다. 게다가 팁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이 그냥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15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뭐 LA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웬만한 식사가 다 18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텍스 붙죠. 팁 놓죠. 기본 최하 25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LA에서 두 명이 점심 먹으러 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을 두 그릇 먹는다. 뭐 혹은 뭐 육개장 순댓국을 먹는다. 뭐 이러면 한 50불 정도 나오는 게 아주 우습죠. 그러면 요즘에 50불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은 75,000원입니다. 두 명 점심값이 75,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조금 한국 음식이 좀 싸다고 볼 수 있는 곳에 가도 15불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30불, 40불은 나오기 때문에 뭐 한국 돈 따지면 둘이 점심 먹는 값이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는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냥 적혀 있는 금액이 그냥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계산서를 볼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카드를 두 장 쓰고 있는 게 한 장은 이제 미국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 피가 없는 포린 트랜잭션 피가 없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수료가 안 붙어요. 그냥 환율로만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와서 만든 한국은행 카드인데 환율이 좋을 때 제가 돈을 바꿔서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한국 돈이 강세다. 그러면 이제 한국 카드를 쓰고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미국 카드를 쓰고 있는데 쓰면 바로바로 그냥 올라옵니다. 예, 얼마 썼는지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음식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서울이 지방 도시보다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뭐 강남, 특히 요즘에 뭐 잘 나가고 있는 한남동, 한국 최고의 뭐 미슐랭 레스토랑이 다 거기 있죠. 예. 그런 동네 같은 데는 뭐 가격이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가격, 서울도 그냥 뭐 강북이나 보편적인 데 가격감은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나 가격이 조금 비슷비슷해요. 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의외로 부산이 이 서울과 서울 주변 위성 도시보다 한 20% 정도 싸다. 이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10,000원 정도면 식사는 웬만큼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치찌개 같은 거 한 8,000원, 뭐 비빔밥 9,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짜장면은 아직도 싸죠. 예, 평균적으로 7,500원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은 7,500원인데 서울은 짜장면도 10,000원 받는 데가 있다고 해요. 예, 강남에 비싼 데는. 근데 뭐 서울도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직도 동네에서 현찰 내면 짜장면 5,000원 한 집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스페셜 프로모션 하는 짜장면 집은 3,900원짜리 짜장면 집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특별한 케이스고 보편적으로 짜장면 한 7,500원, 냉면 12,000원, 칼국수가 9,400원이 지금 한국의 전국적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 끼 식사는 10,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뭘까요? LA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이고요. 좀 미국 내에서 좀 한국 음식이 그나마 좀 싸다는 다른 지역 그나마 아틀란타가 이제 한인 마켓도 많고 그래서 LA보다는 좀 싼 편인데 아틀란타 같은 데랑 비교를 해 봐도 한 2.5분의 1 정도. 이 정도니까 진짜 부담이 없죠. 예. 2만 원이면 밥 먹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15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15불이면 밥 먹어요, 두 명이. 저 혼자 밥 먹잖아요. 그러면 7불, 8불이에요. 너무 부담이 적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7불 8불이란 얘기는 거기에 텍스, 팁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미국에서 7불 8불에 점심 먹으려면 얼마죠? 예. 6불짜리를 먹어야지 가능할까? 한 5불짜리를 먹어야지 가능할까? 5불짜리 음식 없죠. 요즘에 뭐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도 햄버거도 5불이 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5불짜리를 먹어야지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 가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에 익숙해진 편이에요. 첫 번째, 자리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데는 그냥 비어 있으면 가서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예. 처음엔 저도 머쓱했어요. 가면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항상. "어디 앉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자리를 배정해 주는 식당도 요즘에는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쁜 곳은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비어 있는 자리에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 데까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밥을 다 먹잖아요. 밥을 다 먹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체크 플리즈."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 그거 보고 카드 주면 카드 가져가 갖고 계산하고 펜하고 갖고 오면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또 머리 굴려야죠. 팁을 얼마 써야 되나. 팁 적고 그다음에 카드 챙기고 그리고 놓고 오면 되는데 밥 다 먹고도 빨리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한국은 보통 이제 밥 다 먹고 카운터 가서 "얼마입니까?" 그리고 계산하면 거기서 바로 끝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속력이 되게 빨라요. 속력이 되게 빠르고 팁 계산하려고 머리 아픈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 너무 부담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뉴욕의 맨하탄 같은 데 빼놓고 일부 다운타운 빼놓고 차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되게 드물죠.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1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이런 곳도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본인 차로 항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마켓을 가야 해도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진짜 한국에다 박수 쳐 주고 싶은 거 예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다 써요. 심지어 그 교통카드로 여러분이 버스, 지하철, 택시비도 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 편의점, CU 같은 데서 돈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카드를 보증금 주고 하나 사야죠. 예, 카드를 사야 되고 거기다 충전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좀 한국에 익숙해지면 이게 충전이 불편한 게 뭐냐? 만약에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다. 근데 버스를 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좀 민망한 경우가 생기죠.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은행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나 체크 카드에 교통 카드를 겸한 걸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의 은행을 오픈하면서 겸한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제한이에요. 예, 제 은행에 돈이 있는 만큼 무제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그거 갖고 너무 편하게 쓰는 게 기차표를 살 때도 그다음에 택시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그리고 한국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다 현찰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드가 나왔는데도 지방하고 서울하고 그 카드 시스템이 달랐는데 이제 한국은 그게 통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하나로 다 통일해서 시켜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 요금은 1,500원, 지하철 요금은 1,400원인데 버스는 카드를 쓰면 1,450원에 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환승이 됩니다. 환승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4 번까지 환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찰을 내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요즘에 잔돈 없습니다. 예, 기사 선생님이 잔돈이 없어요. 2,000원 밖에 없다. 그럼 2,000원 집어넣고 500원 거스름돈 못 받습니다. 이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거스름돈 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1,500원 맞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버스를 한번 타고 가고 끝나면 괜찮은데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 된다? 예, 그러면 지하철 또 내야 됩니다. 혹은 다른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러면 또 1,500원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쓴다? 예, 환승이 됩니다. 그냥 시내에서는 몇 번 갈아타도 그냥 1,450원이에요. 끝. 1,450원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조금 교외로 나가면 추가 요금이 찍히는데 카드를 삑 떼면 얼마 더 추가 찍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평택 좀 외곽 지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총 나온 비용이 뭐 1,750원, 1,8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쪼끔 멀리 가면 탔다가 내릴 때 100원 추가 더 되고 또 저기서 마을버스 타고 딱 내리면 또 2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1,450원에다가 300원 추가하면 얼마죠? 1,750원. 이걸로 또 교회를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 다 따로따로 내면 돈이 얼마죠? 마을버스는 좀 싼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1,3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500원, 1,500원, 1,300원 이렇게 내면 그것만 해도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는데 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티머니 카드 무조건 만드시고요.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 만드신다. 그러면 저처럼 꼭 교통카드가 되는 은행 카드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버스가 많이 옵니다. 예, 한국은 버스가 많이 오고 버스 정거장 가면 놀라죠.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 다 전광판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시골 깡촌에는 그 전광판이 없어요. 근데 웬만한 역에는 전광판이 다 있고 여름에 덥죠. 예, 그러니까 다 그늘막 다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겨울에 춥죠. 예, 어떤 데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따뜻해요, 겨울에.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의자가 춥잖아요. 예, 의자에 열선 들어와서 의자가 뜨끈뜨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스위스에 놀러 가서 스위스 쥐리히에 버스가 오는 시간이 거기는 초 단위로 카운트하더라고요. 시계 잘 만드는 나라 아니랄까 봐. 뭐 1분 59 초, 58 초, 57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와 20년 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초 단위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쪼끔 1-2분 정도는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스위스처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위스는 좀 한가하니까 그 초 단위로 거의 맞춰 가는 것 같은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교통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쪼끔 뭐 1분 정도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넋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이 딱딱 맞춰서 오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딱딱 맞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깔끔해. 이게 또 깜짝 놀라요. 낙서 없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놈들 없습니다. 잡상인 다 없어졌어요. 잡상인 나오잖아요. 그럼 방송 나옵니다. 자 지하철 예 몇 호 칸에 지금 물건 파시는 분 빨리 내려 주세요. 예 다음 역에서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방송 나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 본사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무역 업체로서 금년도 뭐 수출 뭐 100억 불을 앞두고 뭐 여러분께 저 저가로 이거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쾌적합니다. 미국의 버스, 지하철 와 갱단 낙서 장난 아니죠. 게다가 거기서 오줌 싸는 놈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버스 찌린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간간이 LA 인근에 있는 전철에서 뭐 흉기 혹은 총기 예 이런 사건 같은 거 제가 보고해 드리잖아요. 겁이 나요. 물론 미국의 버스도 CCTV가 달려 있고 무선으로 다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느립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쾌적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더워서 버스를 타고 창문을 딱 여는데 창문 틀에다가 팔을 올렸어요. 그랬다가 무의식 중에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 왔을 때 이 창문에 여기에 기름때가 많이 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이제 뭐 매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계속 거기에 먼지 쌓여 갖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팔을 댔다가 팔에 이렇게 그 검은 때가 묻고 막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예 창문 트 진짜 깔끔해요. 뭐 버스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뭐 소독도 매일매일 합니다." 이런 편말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버스가 좀 우당탕탕 좀 시끄럽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전기 버스 많이 있거든요. 전기 버스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저상 버스라고 낮은 버스가 있어요.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 버스를 만듭니다. 밑에 크랭크 축도 필요 없고 뭐 전기 파트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버스를 낮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멀미도 덜해요. 예. 그래서 버스가 너무나 쾌적하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버스 장거리 타면 멀미가 심해서 버스를 잘 안 타고 이왕이면 지하철 타는 걸 선호했는데 요즘엔 버스 타는 것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또 깜짝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수돗물 퀄리티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아리수라고 하죠. 서울에서 만드는 수돗물 아리수라고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수돗물이 끝내주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 많이 있죠. 뭐 콜로라도 뭐 이런 데 그다음에 저 알래스카 이런 데 여기는 물은 그냥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 여행을 가도 아이슬란드 같은 데도 다 현지인들은 수돗물 마십니다. 그냥 마셔요. 병물 안 사 마십니다. 일본도 홋카이도 가잖아요. 다 수돗물 마십니다. 자, 근데 서울도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아 뭐 우리 동네도 수돗물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예 별로 감동을 못 받겠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특히 미 서부의 LA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석회질이 많아서 수돗물 퀄리티가 좋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먹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플러스 샤워하고 나서도 찜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미국에서는 또 집에서 또 정수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걸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수돗물 퀄리티가 좋다는 건 샤워를 해 보면 우선 몸으로 느낍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22 개국
수지를 집회해서 한국이 8위를 한다고 합니다. 상위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관리가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시의 상수도인 아리수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수질 검사 항목을 350개로 확대를 해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법정 기준의 6배에 달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끓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요리할 때 그냥 수돗물 받아서 요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70년대 80년대 수돗물 괜찮았어요. 예. 오히려 80년대 90년대 이때 수돗물이 나빴죠. 70년대는 그냥 운동장에서 다 수돗물 먹었어요. 그리고 주번이 맨날 양은 주전자 들고 수돗물 받아왔습니다. 오히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물이 괜찮은데 한국이 고도 산업화가 되면서 수돗물이 한동안 나빠졌다가 지금은 이 정수를 아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물 퀄리티가 진짜 좋다. 그래서 한국에서 샤워를 하면 뽀득뽀득해지고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수돗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치안이 좋고요. 촘촘하게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아녀자들 납치해서 팔아먹는다, 인신매매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뉴스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연쇄 살인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뭐 화성 연쇄 살인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왜? 공공장소, 밤거리 이런 데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사건도 많이 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총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CTV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 내 자유를 좀 침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의 가로등 그다음에 건물 내부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이런 데 CCTV 폐쇄 회로 카메라가 워낙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전국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CCTV가 176만 대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또 10년 전에 비하면 3배나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찰들이 어떤 도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부터 검색하냐?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럼 또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뭘 확인할까요? 그 주변에 정차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요즘에 또 한국의 자동차는 블랙박스 다 달아요. 없는 차 거의 없습니다. 도둑이 도망가다가 이쪽에서 이쪽 골목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CCTV 사각지대야. 그럼 그 중간에 세워졌던 차를 갖다가 형사들이 가서 그 차 주인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차에 있는 CCTV를 찾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율이 되게 높아요. 많은 나라가 형량이 높아서 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검거율이 높으면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는 도둑질하면 사형이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안 잡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도둑질하면 벌금이 10만 원이야. 단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도둑질하면 100% 잡혀.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으면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카페 같은 데다가 물건 놔두고 갔다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 저도 뭐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노트북, 뭐 편집기 이런 거 다 놓고 갑니다. 제 책상 위에 깔린 게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700만 원어치예요. 노트북에다가 뭐 제 편집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갔다 와도 편해요. 너무나 편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CCTV가 몇 대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서 그걸 훔쳐갈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도 물론 뭐 지역 도시 같은 데 안전한 데가 있죠. 그렇지만 대도시에서 제 거 노트북까지 3,000 불짜리 노트북 그냥 함부로 놓고 다니지 못해요.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치안적으로 많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완전 범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소매치기도 간혹가다 있고요. 빈집털이 절도범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연예인 박나래 씨 집에 뭐 몇 천만 원어치 물건이 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집에 귀금속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나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터는 거죠.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집 주소를 아는 사람들이. "아 이 집 비어 있어." 이런 것들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범죄율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요. 공원 같은 데 가면 안심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벨을 누르면요. 바로 경찰이 본부에서 거기 근처에 있는 CCTV부터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지령을 냅니다. 거기 남자가 칼을 들고 여자를 위협하고 있어. 어느 골목으로 지금 납치하고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실시간 보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심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하고 여성 화장실에는 안심벨이 다 있고요. 게다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 뭐 이런 데는 이게 뭐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뭐 남자가 들어갔다. 그럼 그거 워닝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진짜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은 걸어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이게 뭐 최고 아닐까 싶어요. 예. 미국은 뭘 하나 사러 가도 다 차를 타고 가야 되죠. 예. 맥도날드 커피를 한 잔 먹으려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예.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 앞에는 걸어갈 수 있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세권이라고 하죠. 예. 스타벅스 하나, 브렉퍼스트 판집 하나, 이 정도는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마켓도 차 타고 가야 되고 뭐 다들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있는 이곳 안정리가 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내려가서 현관 문 나가서 10m만 나가면 중형 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고기도 팔고 두부도 팔고 야채도 팔고 생필품 다 있습니다. 이 근처 반경 한 뭐 몇 블럭 안에 편의점이 한 5-6개 있습니다. 약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다 걸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이 많다는 게 진짜 한국은 편해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당 편의점이 제일 많은 나라로 합니다. 뭐 골목마다 하나씩 편의점이 있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도 기준 한국 내 편의점이 5만 5천 개라고 합니다. 5만 5천 개의 수치를 인구수로 나누면 뭐냐면 인구 940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1000명도 아닙니다. 940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원래 편의점이 제일 많던 곳은 일본이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이 편의점 왕국이었는데 일본보다도 1 인당 편의점 숫자가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편의점 숫자가 이제 총 편의점 숫자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하겠죠. 일본과 1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1 인당 편의점 숫자 비율이 한국이 일본의 2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24시간 편의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출출하면 가서 그냥 라면 먹어도 되고 또 먹을 게 미국보다 많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날 새벽 6시에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하니까 동네에 문 여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배는 고파서 어떡합니까? 편의점에 갔더니 배고프니까 막 집었습니다. 라면을 집는데 예, 미국에는 한국 라면 못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FTA 때문에 소고기가 들어간 거는 미국에 못 들어와요. 한국 가면 진짜 맛있는 라면 많습니다. 대신 가격은 비싸요. 막 4천 원짜리 라면 많이 있습니다. 컵라면인데 4천 원, 5천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안에가 진짜 너무 이제 내용물이 예, 아주 좋습니다. 칼국수, 육개장 칼국수, 육칼을 하나 먹었는데 와, 웬만큼 사 먹는 거 못지않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4천 원짜리 하나 샀고 출출하니까 그만 먹을 수 없어서 삼각김밥도 샀고 마침 앞에 보니까 닭꼬치 구이도 있어서 그것도 샀습니다. 배고파서 마구잡이를 막 샀어요. 커피도 한 잔 샀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나온 돈이 6불이에요. 4,000원 그러니까 뭐 비싼 것 같은데 예. 그래 봤자 뭐 2불 50 입니다. 그렇게 배고프면 새벽에도 가서 먹을 수 있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녁 때 출출하면 편의점 내려가서 닭꼬치 하나 먹고 옵니다. 2,000 원이거든요. 2,000 원, 2,500원 하는데 닭꼬치 하나만 사 와도 눈치 보일 거 없고 한국은 크레딧 카드 있죠. 몇백 원 써도 전혀 눈치 안 줍니다. 그냥 저번에는 제가 무슨 쿠폰이 있어서 디스카운트 받고 나니까 600 원만 더 내야 되는데 600 원도 카드로 내는데 뭐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2,000 원짜리 닭꼬치 하나 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바로 내려가서 바로 앞이니까 닭꼬치 하나 씹어 갖고 갖고 와서 집에서 이제 뭐 TV 보면서 닭꼬치 하나 먹으면서 또 음료수 하나 먹고 예, 그러면 또 출출할 때 좋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좀 살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좀 맛있는 게 많아서 예, 군침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이 많이 돼요. 예, 모든 걸 다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 편의점이 미국에서 하는 거 이상의 일을 많이 합니다. 뭘 하냐? 편의점 따라 다르지만 ATM 머신 있는 편의점 많이 있죠. 택배 받아주는 경우 많이 있죠. 택배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안에서 공과금 낼 수 있는 편의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물건 같은 거 수령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물건 같은 걸 갖다가 오더를 했을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 픽업을 하게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백을 사고 싶어. 근데 CU 홈페이지 가니까 그 백을 세일합니다. 근데 그거 또 받고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주문했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여기다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쪼르르 내려가서 거기서 픽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합니다. 운전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운전 스트레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또 한 가지 뭐냐?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의 배달 시스템 끝내줍니다. 쿠팡. 네, 배달의 민족. 뭐 양대 산맥이죠. 예, 쿠팡 그러면 미국의 아마존. 배달의 민족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음식 배달의 1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이 있으면 음식 배달 앱 우버 이츠도 있고 뭐 도어대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긴 하지만 아마존이 대도시는 꽤 빨리 배달을 해 줍니다. 근데 외곽 지역은 아마존이 있어도 3 일 4일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LA,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거의 뭐 프라임 같은 경우 다 이틀 내에 어떤 거는 이제 하루 진짜 어떤 거는 새벽에 오더하면 그날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오더하면 오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서 보내잖아요, 다른 주소로. 그러면 야 여기는 좀 외곽 지역이라서 그런지 프라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는 3일 4일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한국도 아주 뭐 도서 산간 지방 이런 데는 좀 배송이 쪼끔 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다 웬만하면 하루 그다음에 또 빠르면 반나절 이렇게 빨리 물건이 배송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을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배송이 빠르고 심지어 가격조차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방 가서 책을 봤는데 미국도 그래요. 예 아마존에서 파는 책값이 서점에서 파는 책값보다 쌉니다. 근데 책방 가서 책을 보는데 쿠팡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배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시골이라서 서점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웬만한 거 다 하고 쿠팡에서 싱싱한 식재료 이름 같은 것도 다 보내줍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날 밤에 신선한 이제 뭐 야채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배송을 시키면 새벽에 현관문 앞에다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갈 필요도 많이 없는 것이죠. 미국도 인스타카트가 있습니다. 마켓에서 장을 대신 봐준 게 있는데 수수료가 있잖아요, 비싸고. 근데 또 당일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데서 쿠폰 같은 거 잘 이용하면 진짜 싸게 배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스 피자가 38,000 원짜리였는데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이것저것 뭐 디스카운트 해 줬고 2만 원에 샀습니다. 15 불인데 라지 피자 하나가 왔어요. 배달까지. 와 이게 너무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라지 피자 그 정도 해 갖고 배달까지 하고 팁까지 준다 그러면 40 불이 넘어가죠. 한 6만 원 돈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2만 원에 왔습니다. 3분의 1 가격에 배달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만에 왔습니다. 아니 피자를 그렇게 빨리 배달해 주나?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원들한테도 팁이 없습니다. 배달 팁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표시가 돼요. 배달 팁 3,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배달 비용을 이제 한국에서 배달 팁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한 번 배달할 때마다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따로 팁을 드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드리면 되고 뭐 배달에 따라서 무료 배송, 무료 배송도 있고요. 한 배달비가 따로 붙으면 2,000원, 3,000원 정도 이렇게 배달비가 붙고 아니면 좀 금액을 좀 많이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만 배달이 되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배달이 됩니다. 편의점도 배달되는 거 아십니까? CU 편의점 물건 배달됩니다. CU 편의점에서 뭐뭐뭐뭐 사다 주세요.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가기 귀찮잖아요. 저는 CU가 아파트 현관 나가잖아요. 현관 모서리 돌면 CU가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 가기가 귀찮다. 그러면 CU도 배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다 시킬 수가 있고요. 약국에 약도 배달시킬 수가 있고요. 세탁은 옛날에 세탁하면서 이제 세탁 그거 수거하신 분들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었죠. 세탁도 요즘에 세탁하면서 외치는 분들이 뭐 아파트 단지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세탁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가고 또 가져다 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AS 서비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쿠쿠 압력밥솥이라든가 아니면 TV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택배를 보내주고 택배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특히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거는 비 온 날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됩니다. 비 온 날은 뭐가 생각나죠? 짬뽕입니다. 짬뽕. 저도 저번에 비 오는 날 짬뽕이 땡겨서 짬뽕을 딱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짬뽕에다가 탕수육 미니 탕수육 딱 하나 배달시킨데 2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우 쪼끔 미안하긴 했어요. 앞에 배달 오시는 분을 "앞에다 두고 가세요." 이렇게 옵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벨을 누르고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비를 입고 비 맞았는데 그냥 와 갖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시는데 아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진짜 팁이라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한국의 또 팁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배달을 끝내주게 하고요. 음식 배달이 30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예. 30 분이면 다 해결되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이 음식이 배달돼서 오든 아니면 이 택배를 시켜서 오든 집 앞에다 놔두고 가는데 절대 누가 훔쳐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CCTV 다 있어요. 뭐 카페에 있는 것도 안 훔쳐가는데 집 앞에 있는 물건 훔쳐간다? 예,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좋은 거 뭐냐? 물건 반송입니다. 환불, 리턴.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리턴하면 어떻게 하죠? 예,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UPS 라벨을 직접 뽑아서 UPS에다가 갖다 준다. 아니면 UPS에 물건을 들고 와서 바코드를 보여준다. 아니면 콜스 백화점에 가져간다. 아니면 뭐 프레시 뭐 마켓에 가져간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어디 지점에 락커에다가 집어넣는다. 어쨌든 간에 제가 차 끌고 나가야 돼요. 리턴하려면. 근데 미국은 물건 샀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바깥에다가 반품 적어 놓고 반품한다고 온라인에다가 딱 해 놓고 집 바깥에다 놔두면 됩니다. 반품 적어 놓으면 택배 기사분이 또 바로 가져갑니다. 바로 그 다음날 가져가요. 아니 그날 가져가. 그날 배달 온 김에 지나가면서 반품 다 가져가. 반품도 걸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야 이거는 아마존이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한국 빨리빨리. 야 진짜 이 빨리빨리. 미국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한국 오면 진짜 이게 속이 뻥 뚫립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진짜 빨리빨리 많이 해 줍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면허 갱신, 자동차 등록 DMV에 하루 날 비우고 가야 됩니다. 번호표 뽑고도 몇 시간씩 기다리고요. 요즘에는 레저베이션 하죠. 레저베이션 했는데도 가서 30 분씩 기다리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죠. 예 그리고 또 일도 느릿느릿해서 저번에 제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고 작년에 DMV를 갔는데 예약을 해 놓고 그것도 예약도 꽉 찼다고 한 달 뒤에 있는 걸 예약을 하고 예약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DMV에서 3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오 공증 때문에 지문을 찍으러 우체국을 갔는데 그 지문 찍는 거를 제가 2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완전 환장하죠. 차 끌고 가고 주차하고 거기서 느릿느릿 몇 시간 하고. 근데 한국 같은 데는 진짜 뭐든지 빠릅니다. 뭐 면허 같은 거 미국 면허 한국에서 아포스티에 가져가서 한국에서 뭐 적성 검사하고 면허 받고 이런 거 뭐 15분 그 자리에서 면허 찍어 줘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ATM 카드 쓰는 체크카드, 한국에서 체크카드라고 하죠. 예. 데빗 카드를 미국도 물론 대도시 LA의 큰 은행 같은 데는 그 자리에서 데빗 카드 만들어 줍니다. 요즘에는. 만들어 주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모든 지점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은행 어카운트 만들면서 "교통카드 됩니까?" "예 돼요." "그 카드 언제 날라옵니까?" 지금 드려요." "아 여기서 만들어 줍니까?" "예." "여기만 이런 겁니까?" "아니요. 다 그런데요." 예. 한국은 은행에서 만들면 그 자리에서 ATM 카드 예 데빗 카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줍니다. 예 끝내주죠. 서류 발급받는 거 제가 한국에서 거주증 신청하면서 뭐 가족 관계서 이런 같은 거 예 주민센터 가 갖고 "이거 필요한데요. 예 성함 어떻게 되세요? 본적 어떻게 되세요? 예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성함이요? 어머님 성함이요?" 확인 딱 하더니 "됐습니다." 띠륵띠릭 프린트 딱 하고 1,000 원입니다. 끝. 한 5분 10분 걸렸나? 예. 진짜 빨리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거주증 받으면 정부24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동네 이사를 가면 동네 동사무소에다가 다 보고를 하고 막 그랬어야 되죠. 예 요즘에는 다 직접적으로 앱으로 할 수가 있고요. 편의점에 있는 것도 하나 뭐냐면 무인 민권 발급기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신분증 대고 등본 같은 거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예. 동사무소 업무를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정부24 이런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이전한 거, 주소 이전한 거 이런 같은 것도 다 직접적으로 전화기로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금 납부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처리,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그다음에 주민등록 주소 이전 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자동차 번호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사 갖고 오토바이를 등록하는데 오토바이 번호판을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아니 뭐지? 그 쇠로 만든 번호판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미리 만들어 놓은 번호판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번호판 하나 집어가서 그 번호를 갖다 등록하고 바로 번호판을 주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번호판도 그 자리에서 받아요. 미국은 번호판 받으려면 예 한 달 기다려야죠. 진짜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뭐든지 빠릅니다. 그리고 AS 서비스 진짜 빠릅니다. 뭐 고장 났다, 뭐 문제 있다, 그럼 기사님이 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 한국에서 인터넷
"저 인터넷 필요한데 예 언제쯤 될까요?" "예 내일 들리겠습니다." 그다음 날이면 와요. 바로 인터넷 됩니다. 예 미국 예약 잡고 뭐 그것도 기다려야죠. 예약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저번에 미국에서도 인터넷 새집 들어가면서 인터넷 딱 신청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온대요. 몇 시? 뭐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사이래. 6 시간 멍 때리고 기다려야 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집에서 일이 늦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 그런 거 없어요. 예. 바로 그 다음날 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줘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는 이 식당에서 키오스크 바로바로 주문되잖아요. 여기 있는 LCD 패널 보고 바로 주문하고 거기서 카드 집어넣으면 거기서 결제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 성격에는 진짜 잘 맞아요. 미국에서 답답했던 분들은 야 한국 오면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한국의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비대 달려 있는 화장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화장실이 너무나 발전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86 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화장실이 있긴 해요. 조그만 빌딩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써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이쪽엔 남성들이 쓰는 소변기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가 공용이니까 남자는 등 돌리고 소변 보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성분들 용변 보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들 소변 보는 소리도 들리고 이 여성분 용변 보고 나면 남자들 소변 보는 거 뒷모습 봐야 되고 아 그런 화장실이 뭐 한 3 층짜리 건물 5 층짜리 건물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 그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는 한국이 거의 화장실이 다 분리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 중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갔습니다. 한국 갔는데 너무 화장실을 못 가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남자들이 용변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미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서 진짜 고생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식당에 가면 그 두루마리 휴지 있죠. 미국에서는 토일렛 페이퍼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다 얹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볼일 보고 쓰는 종이잖아요. 물론 깨끗한 거지만 이게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찜찜해서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한국 가면 그걸로 냅킨 대신 쓴다는 거 진짜 찜찜했죠. 미국 사람들도 기겁을 하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 뚜러뻥 있죠. 예. 뭐 화장실 토일렛 막혔을 때 뚜러뻥. 이게 한 번도 안 쓴 새 거예요. 그럼 새 거면 더러울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갖고 와서 얼굴에다가 들이댄다. 그러면 여러분 찜찜하죠. 예 괜히 찜찜하죠. 딱 그 기분이에요. 옛날엔 그랬는데 불과 40년 전에는. 지금은 한국의 화장실이 너무 끝내주고 식당도 두루마리 휴지 쓰는데 없습니다. 다 냅킨 씁니다. 냅킨도 옛날에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딱 진짜 아껴 줬는데 요즘엔 냅킨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서랍에 열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냅킨도 원한 만큼 좀 쓸 수가 있고 공공 화장실이 진짜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이 많아요. 뭐 미국처럼 도시 한복판에는 이제 공공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가 드물죠. 요즘에는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대도시는 슬슬 문을 잠궈 옵니다. 왜? 홈레스가 거기 가서 샤워를 하고 난리 치니까. 그래서 다 코드가 있어서 음료수를 시켜야지 이 화장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좀 눈치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공 화장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시장이나 뭐 번화가 이런 데 공공 화장실이 많이 있고 또 깔끔해요. 공공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비데 사용률도 많고 미국인들이 비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적긴 하지만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고급이잖아요. 웬만큼 고급 룸에 가지 않는 이상 라스베가스도 호텔 룸에 비데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진짜 하룻밤에 몇천 불 되는 룸 가잖아요. 그러면 비데가 있어요. 저도 스위트룸 진짜 좋은 거 이런 거 몇 번 한 3 번인가 봤어요. 라스베가스 그 좋은 호텔에서도 최고급 숙박룸. 돈 주고 자면 하루에 한 4-5천 불 줘야 되는 룸. 여기만 비대 있는 거 봤지 나머지 그냥 한 1,000 불짜리 방 이런 데도 비대가 없는데 한국은 웬만한 호텔 가면 다 비대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 화장실도 비대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좌변식이 있고요. 쪼그려 앉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변기에게 엉덩이 닿는 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쪼그려 앉는 게 있고 앞에 그림이 있어요. 쪼그려 앉는 스타일 그다음에 좌변식. 좌변식인데 또 비대가 있죠. 그래서 한국 화장실이 너무 깔끔하고요. 낙서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광고지 더덕덕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기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화장실에 앉아 갖고 앞에다가 낙서를 해 놓으면 그 별의별 유치한 낙서가 많이 있었죠. 예. 영희와 철이는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낙서도 있었고 뭐 정치 얘기 적는 낙서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일 보면서 또 거기서 또 남의 낙서도 보면서 또 남의 낙서에다가 뭐 또 댓글을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의 댓글 문화예요. 예.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럼 밑에다가 "삶은 달걀."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예 이런 장난들 많이 쳤잖아요. 요즘에는 뭐 화장실 관리가 너무 깨끗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가 드물죠. 유럽은 화장실이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돈 받는 화장실이 깔끔한 편이 많지만 돈 받는다고 무조건 다 깔끔한 것도 아니에요. 아 돈 받는데도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화장실의 이 정도 수준은 진짜 일본,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아닌가.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이 더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내주고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 예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몇 명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분비인지 안 분비인지 뭐 이런 같은 걸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화장실 갔는데 앞에 사용한 사람이 매너가 진짜 더러워서 지저분하게 쓰고 나와서 들어갔다 으악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 뭐 계속 한 사람 들었다 나왔다 할 때마다 청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한국이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이다. 그리고 휴지도 예 거의 있어요. 예 휴지 떨어진 경우가 되게 드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여성 안심 화장실이 있어요. 남성이 들어오면 경고음이 울리는 여성 안심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미국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끝내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이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예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기 너무 편한 나라 한국. 예. 대리운전이 너무 끝내주는 나라 한국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려면 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차를 안 끌고 가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버 리프트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옛날에 택시는 한밤중에 부르기도 힘들었고요. 한인타운, LA 한인타운 옛날부터 한인 택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택시가 없어요. 그리고 우버 리프트가 있다 한들 제가 미국을 여행 가다가 미국의 소도시에 갔어요. 소도시에 갔는데 거기는 제가 항상 궁금해서 항상 켜 보거든요. '이 동네에 우버 리프트가 있나?' 네. 없어요. 그러면 그 소도시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와 진짜 음식을 먹고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 이걸 갖다 많이 못 마시겠는 거예요. 왜? 운전하고 숙소까지 가야 되니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되게 불편해요. 한국은 술 마시기가 되게 편해요. 대리운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담배는 지붕 없는 곳에서 피고 술은 지붕 있는 곳에서 마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 룰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디든 간에 술을 팔아요. 심지어 돈가스 집에서도 어저께 보니까 소주를 팔던데 돈가스를 먹으면서 소주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팔아요. 편의점에서 술 팔고 편의점 쪼끔 뭐 서울 복잡한 데 아니고 쪼끔 교외 가면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이게 금지예요.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거. 그래서 되게 편하게 좀 술을 마실 수가 있고요.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되게 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술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술 마실 계획이 없어서 차를 끌고 나갔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면 돼요. 택시비 정도밖에 안 돼요. LA 같은 데는 대리운전이 비싸요. 왜? 대리운전이 아니라 동시운전이에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한국은 누가 제 차를 운전하고 그다음에 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은 또 그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타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대리로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두 분이 옵니다. 두 분이 와서 운전기사 한 분을 떨궈 갖고 제 차를 운전하게 하고 다른 운전기사는 제 차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놓고 제 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분이 도로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움직여야죠. 왕복으로 또 차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동시 픽업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대리운전은 싸요. 심지어 택시비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기름은 자기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 차 기름 쓰는 거잖아요. 차도 내 차 쓰는 거잖아. 자기는 운전만 해 주는 거잖아. 택시는 차도 본인 차, 기름도 본인 기름인데 그러기 때문에 대리운전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택시비보다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음주운전 걸린 놈들은 뭐지? 야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만큼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좋죠.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이 운전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너무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근처에 다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서 술 마실 수 있는 곳도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운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 돌아와서 정신이 없는데 괜히 강도를 당하거나 퍽치기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 한국 치안이 최고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좋은 게 뭐냐면 해장 문화가 너무 좋죠. 아침에 해장국집 맛있는 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장국집은 24 시간 오픈하는 데도 있고 새벽부터 오픈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또 전날 술 먹은 것도 쫙 풀리고 또 술 먹는데 관련된 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컨디션 같은 약 같은 거. 예 술 먹고 술 깨는 약이라고 그런 약이 있는 나라가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좀 즐겁게 술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국의 전화기 있죠. 그러니까 셀라폰. 예 셀라폰이 너무나 잘 터진다는 겁니다. 이 잘 터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잘못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하러 갔더니 "잘 터지는 걸로 드릴까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이 핸드폰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 전화기가 이 배터리 있죠. 예 배터리가 과열돼서 불이 나서 터진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인가 그래서 삼성 전화기 들고 비행기도 못 타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갤럭시 노트 5였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갖고 "잘 터지는 거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안 그래도 전화기 터지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잘 터지는 전화기를 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잘 터진다는 얘기는 리셉션이 좋다는 얘기죠. 자 한국의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IT를 잘해서 IT가 강국이 아니라 그냥 좁은 나라의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안테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죠. 결론적으로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 어디 가든 간에 전화기 안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이제는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 전화기가 안 터지는 데드존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하 몇 층 내려가 터지고요. 지하철에서 터지고 다 터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3대 통신사가 있는데 SKT, KT 그다음에 LG U+플러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진짜 안 터지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G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는 LTE 쓰고 있거든요. 예 LTE도 워낙 속력이 빨라 갖고 5G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LTE도 300 메가 이상 나옵니다. 괜히 5G 써 봤자 비싸기만 하고 5G가 수도권이나 일부 커버되지 안 되는 지역도 많다고 해서 오히려 5G가 요즘에는 뭐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와이파이. 이 무료 와이파이가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좀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냐? 와이파이 인심이 야박했어. 무료 와이파이가 없는 거야. 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서울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 그리고 그걸 클릭했어.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냐? 기존에 있는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래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한국 전화가 없어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전화번호 집어넣을 거면 내가 뭐 하라고 와이파이 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속으로 진짜 많이 욕을 했습니다. SKT든 KT든 LG U+든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집어넣어야지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죠. 이 와이파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행 온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외국인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행객 친화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한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웬만한 곳에 와이파이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시큐어예요. 와이파이 딱 보면 서울 대문자 적혀 있고 언더스코어 있고 시큐어 적혀 있는 거는 그거는 프리 와이파이예요. 그거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울은 이제 꽤 많이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혹은 버스 정거장 이런 데 와이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전화기를 쓴다 하더라도 로밍해서 쓴다든가 그러면 데이터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큐어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많이 되고요. 이곳 평택은 다 커버되는 와이파이는 없지만 그래도 공원에서 와이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쇼핑몰에서 와이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동네 자주 가는 카페 아니면 쇼핑몰, 공원 이런 데는 다 와이파이를 해 놓으면 되게 편하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전화기가 어디든 간에 잘 터지니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전화기 안 터져서 "전화 못 받았어."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쪼끔 한편은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네 휴대폰 요금이 또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쌉니다. 특히 알뜰폰 같은 거 사용하면 저는 지금 9,800 원짜리 쓰고 있는데 2,000 원짜리도 있습니다. 진짜 별로 안 쓰신 분들은 2,000 원짜리 있어요. 전화 걸 사람도 별로 없고 문자 받을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전화를 안 걸면 돼요. 한국은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분수를 안 빼요. 미국처럼 전화 받는 거에서 분수 카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여러분께 문자 보내는 거는 몇만 개가 와도 상관없고 남이 여러분께 전화 거는 거는 몇백 분, 몇천 분을 통화해도 여러분 분수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화 거의 사용 안 하고
하고 문자 거의 사용 안 하고 데이터도 별로 사용 안 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시거나 아니면 행동 반경이 뻔한데 맨날 가는 곳이 주변 카페 혹은 공원 혹은 쇼핑몰 맨날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 예, 이런 데 가신 분들은 한 달에 2천 원짜리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서울 시큐어가 만약에 우리 동네 커버된다. 그럼 그것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전화비가 되게 쌉니다. 저는 쪼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지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만 좀 많은 걸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9,800원 정도 냅니다. 한 6불 정도 냅니다. 되게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전화기가 없으면 불편해요. 예, 어쨌든 전화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으면 되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 가지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작년에 6 개월 살면서 또 지금 와서 또 한국에 지내면서 한국이 진짜 미국보다 너무너무 끝내줘서 너무너무 놀랍다. 아,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다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렴한 외식 문화, 그다음에 훌륭한 대중교통, 그다음에 깨끗한 물, 안전한 환경, 그다음에 또 치안이 안전한 것, 편리한 생활권, 그다음에 배달이 되게 발달됐고 서비스가 너무나 신속하고 청결한 화장실, 그다음에 저같이 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기 너무 안전하고 편한 분위기, 그리고 어디서든 연락이 잘 되는 뛰어난 통신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의 장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절반 절반씩 왔다 갔다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오늘 제가 느낀 거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야,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미국에 비하면 이렇게 끝내주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야,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않구나. 미국은 밥값이 저렇게 비싸구나. 미국은 뭐 하나 일하는데 인터넷 하나 뭐 신청하는데 일 주일씩 걸리는구나. 야, 미국은 전화기가 안 터지는 곳이 그렇게 많구나. 예,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또 재미있었다. 그러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예, 그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렀는데 또 누르면 어떻게 되죠? 취소가 됩니다. 누르신 분들은 두 번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만 누르셔야지 좋다고 계속 누르면요. 예, 좋아요 누를 때마다 취소, 좋아요, 취소,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